더 쉽고 정확하게 한눈에 쏙 스낵뉴스입니다. 이번 스낵뉴스의 주제는 모두의 화장실 연서명입니다. 7월 27일 모두의 화장실 총투표 추진 연서명 작성자인 임명건 하구는 적법한 연서명임에도 중앙운영위원회가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하여 많은 하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연서명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중운위가 밝힌 총투표 발의 연서명과 관련한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중운위는 현재 코로나19로 직접 서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총학생회 선거 투표 추천인 확인 절차와 같이 종이에 쌓인 후 사진을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연서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운위는 총투표 발의 연서명 리스트에 이름과 학번이 가려져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과 친필 서명 후 촬영한 사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만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이미지 파일이었고, 그래서 블록 처리도 저희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름과 소속 학부와 학번과 서명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직접 서명이 사인이 어렵다면 준용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총학생회 선거에서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명건 하구는 중운위의 주장에 반발을 표했습니다. 현재 학칙에 정확한 연서명 관련 규정이 없기에 전자서명법이 상위법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구글 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서명법을 찾았었거든요. 전자서명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서명이 찍히지 않더라도 구글 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적었다면 그 사인이 없더라도 서명을 한 것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자서명법이 아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이번 사안에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임명건 하구는 연서명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준용 규정을 적용하는 중운위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칙이 없다고 봐야기 때문에 연서명 관련해서는 사실 총투표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도 발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이 무엇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까지만 있고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권 해석하는 기관 중앙운영위원회가 그 유권 해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중운위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중운위 측은 총투표 관련 업무는 학교가 아닌 학생사회의 사안이기 때문에 학칙이 아닌 회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학회칙상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례를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총투표 발의 연서명 외에 후보자 추천을 포함한 다른 연서명의 요건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전합대회 운영이 있을 때 관례에 따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회칙에서 자세하게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그 회의체나 그런 기구들이 어느 정도 세칙과 어떤 관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명건 하구의 총투표 발의 연서명은 인정받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전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총투표 발의안 서명서가 진행 중이며 중운위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하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모두의 화장실 찬성 연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한 학우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불법 행위를 알립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연서명 문자 논란에 대한 학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일부 학우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후 인증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학생복지처장 박경태 교수는 비대위가 모모 아카데미와 모두의 화장실 연서명 2가지로 전체 문자를 요청했으며 비대위에서 직접 발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학생회에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전달을 했고요.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은 모두의 화장실을 위한 아카데미, 모모 아카데미, 그리고 모두 화장실 관련된 연서명 2가지 건과 관련해서 발송을 요청을 받았고 학생회에서 직접 발송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화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복처장의 말과 달리 한 학우는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통해 실무를 담당한 학생복지처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비대위 측에서 모모 아카데미 온라인 줌 강의를 홍보하겠다고 학우들의 전화번호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 홍보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공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학에서는 우리 모모 학생이 그걸로 보냈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카톡 그 내용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카톡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였죠. 한편 논란이 되었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속 전화번호는 제공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학폭처장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정확한 절차에 의해 전화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위원회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것은 학생활동으로 전달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이죠. 학폭처장은 비대위가 연서명 관련 문자를 먼저 발송한 후 그 다음 모모 아카데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여 논란과 오해가 커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 따르면 약 2,000명의 학우에게 수동으로 2번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더 중요하다고 여긴 모두의 화장실 연서명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학폭처와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생겼고 논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학우들은 학생복지처와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비대위에 대한 반감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비대위의 사업에 대한 전체 문자를 담당했던 학폭처가 이번의 경우에만 비대위에 직접 문자를 보내도록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학폭처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 전에 모두의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문자 발송을 했을 때 문의 전화 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 행정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의 전화가 올 경우에 총학생회에서 직접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번호를 전달을 하고 거기서 발송을 하고 문의도 거기에서 대응을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전달한 것이죠. 덧붙여 학폭처장은 이번의 경우가 예외적이었음을 언급하며 향후에는 총학 관련 사업을 기존처럼 학교에서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의 주된 원인은 비대위와 학폭처 그리고 학폭처 내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전달 오류입니다. 소통은 학생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는 우리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디어센터 이호민 기자였습니다.